북부 뉴저지와 뉴욕시를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서비스가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고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7일 강풍으로 인해 북부 뉴저지 뉴악시 서쪽에 있는 메이플우드 타운의 철로 근처에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지고 운행 설비가 파괴되는 사고로 M&E 노선과 글랜스톤 브랜치 노선 서비스를 대폭 축소 또는 중단했으나 지난 10일 가까운 기간 동안 복구 수리를 마치고 17일부터 호보큰을 거쳐 뉴욕시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새롭게 복구된 서비스 내용 등은 뉴저지 트랜짓 교통정보 웹사이트 또는 휴대폰 사용자를 위한 교통정보 앱을 다운로드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직장에서 성추행을 신고한 직원의 인사기록을 공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이 구축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6일 맨하탄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성추행 신고 직원 인사 기록 공개 금지 법안,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신고 핫라인 구축 법안, 그리고 뉴욕주 정부의 주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주정부 기관 직원들의 고용주로 간주하며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등 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추행 신고 직원 인사기록 공개 금지법의 경우 회사 측의 인사기록 공개 행위를 보복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성추행 스캔들 이후 피해 신고 직원의 인사기록을 공개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를 겨냥해 만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 신고 핫라인 구축법은 뉴욕주 인권국이 핫라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 성추행 피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사람은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직장 내 성추행 방지 강화 법안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의회 예산청문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늦어도 2023년 말에는 혼잡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베랑 MTA 디렉터는 이날 연방고속도로청이 예정대로 연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게 되면 정확히 310일 이후 혼잡 통행료 징수를 위한 장비 설치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TA는 지난해 8월 연방고속도로청과 맨하탄 혼잡 통행료 도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통행료 징수 장비 설치를 시작해 10개월 내 모든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게 MTA 측의 판단입니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는 상습 정체구역인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MTA가 공개한 예상 혼잡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왕복 9에서 23달러 사이로 트럭 등 중대형차는 이보다 더 많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축제인 세인트 패트릭 데이입니다. LA 경찰국은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맞아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합니다. LAPD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새벽 1시까지입니다. 바와 펍이 몰려있는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집중 순찰이 예고돼 있고 라브레아와 로즈우드 애비뉴 교차점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는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처방식품, 마약류를 복용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LAP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음주운전으로 3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높아진 휘발유 판매가에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인당 400달러 상당의 유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11명 의원들은 오늘 유류세 환불 법안을 발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과세 수분에서 90억 달러를 배정해 납세자들에게 1인당 400달러씩 현금으로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Working people in our communities are hurting. They are feeling this every time they go to the gas station and are shocked by the prices that they see when they struggle to pay their bills. 1인당 400달러 환불액은 캘리포니아 주민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주유소에 간다는 가정하에 평균 갤런당 51센트인 캘리포니아 유류세의 1년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납세자로 분류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이나 납세 기록이 없는 주민들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조정과 최종 표결이 남아있지만 압도적으로 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달 초 유류세 환불 계획을 공식으로 선언한 바 있어 환불 절차는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Working with legislative leadership, I'll be submitting a proposal to put money back in the pockets of Californians to address rising gas prices.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모두 450억 달러의 초과 세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이번 유류세 환불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환불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코로나 소식입니다. 그제 4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어제는 6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급증한 이유, 홍혜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틀 동안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원인,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하는 진단체계 변화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해명입니다.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대거 발견됐다는 겁니다. 우선 신속항원 검사, 확진이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그간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변이 BA2의 출현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예측 모델은 거리 두기 완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이 달라진다거나 정부 방침도 계속 달라지고 그럼 그걸 변수에 바로바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방침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세우는 거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사망자 수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업무량 증가로 사망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1, 2주 전 사망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에서 코로나가 동반된 경우가 코로나 사망자로 잡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정부의 코로나 예측과 집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